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월에 정기 전당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고 불과 반년여 만에 임시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당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했고 그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당이 과연 얼마나 반성과 성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일로 돌리고 우리는 다시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주선 비대위원장 등 여러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회사를 마치신 이상도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8월 마지막 일요일 초가을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우리 국민의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대철 손학규 상임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고문님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청와대 우리 전병헌 정무수석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님, 또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님, 또 바른정당 정문원 사무총장님 등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드리겠다는 다부진 각오와 명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대통령 선거에 패배를 하고 모든 당원이 방향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짜 제보 사건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비대위원 11명은 천하비대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어려운 백척간두에 서 있던 이 당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폭풍의 길을 뚫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당으로부터는 국민의당을 아예 없애려는 파괴 정치 공작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태풍을 만나서 힘들었습니다만 우리 당원 동지들의 이탈 없는 결속과 단합 속에서 또 우리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중앙당의 당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뭉치고 강단과 지혜와 용기로 헤치고 나와서 오늘 전당대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아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저희들은 대선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새로운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마치고 떠나는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걸어온 이 95일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 시험에 이르지 못했던 협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했고, 여당의 이중대니 등등의 귀에 담지 못할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을 위한 길, 국가를 위하는 길, 그것이 옳고 바른 길이라면 어떠한 비난과 힐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가치로 버텨온 95일이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다소는 비판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우리 국민의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서는 자유스러워한다는 측면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줬고, 그래서 정부가 조각을 하게 됐고, 또 한해 가뭄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농민 현장을 가장 먼저 달려간 저희 국민의당은 추경 예산에 국민들의 아우성과 괴로움을 담아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 충북을 비롯한 수재 현장에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재난 구호를 할 수 있도록 특별 재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대통령께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당에서의 집요한 공세가 있었지만 공무원 증원, 즉 세금으로 일자를 만드는 그런 추경은 있을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 당은 과감히 추경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군산 조선소 사실상 폐쇄, 금호타이어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완의 상태에서 우리 당 새로운 지도부가 이런 숙제를 안고 확실히 시원하게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를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생산적인 정치, 협치를 주도하는 정치, 그리고 민생경제, 정의로운 복지, 한반도 통일을 하는 이 5가지 기치를 들고 달려가게 되면 국민으로부터의 성원과 격려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주역의 역할을 우리 국민의당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가 바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어려운 당을 살리기 위해서 힘찬 중책의 길에 뛰어드신 우리 안철수,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후보를 비롯한 15분의 후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고 모든 당원이 결속과 단합으로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민의당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우리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대표당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의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드릴 것은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께서 정말 당이 어려웠을 때에 비대위를 맡아서 당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말 이 어려운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기꺼이 지도부 경선에 참여해 주신 수많은 우리 후보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각의 구성을 끝내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런 태세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당의 이와 같은 아낌없는 협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정책 등에서 실패의 길로 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균형 인사요, 당평 인사요, 국민 통합 인사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누가 보아도 코드 인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코드 인사는 필연적으로 집단 사고에 빠져서 비판과 반대를 거들떠보지 않고 실패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 미국의 정치학자 어빙 제니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진 그런 정책들. 다른 정부였더라면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1년, 2년, 수년을 걸려서 국민적 토론과 동의와 공감대를 걸쳐서 나와야 될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당 탄압에 앞장서더니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잘못에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적폐 정권이라고 했던 새누리당 정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서 용기 있게 싸웠던 진영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드리겠다는 다부진 각오와 명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대통령 선거에 패배를 하고 모든 당원이 방향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짜 제보 사건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비대위원 11명은 천하비대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어려운 백척간두에 서 있던 이 당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폭풍우 길을 뚫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당으로부터는 국민의당을 아예 없애려는 파괴 정치 공작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태풍을 만나서 힘들었습니다만 우리 당원 동료들의 이탈 없는 결속과 단합 속에서 또 우리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중앙당의 당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뭉치고 강단과 지혜와 용기로 헤치고 나와서 오늘 전당대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나온 과정에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대철, 손학규 상임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고문님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청와대 우리 전병헌 정무수석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님, 또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님, 또 바른정당 정문원 사무총장님 등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월에 정기 전당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고 불과 반년여 만에 임시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당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했고 그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당이 과연 얼마나 반성과 성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일로 돌리고 우리는 다시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주선 비대위원장 등 여러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회사를 마치신 이상도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8월 마지막 일요일 초가을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우리 국민의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다시 얻어내기